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기독 방송 GGB TV 글로벌 기독 신문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은혜 나눔 초대석. 제가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사실은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모신 우리 목사님이 등장하시게 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바로 임동진 목사님과 함께 은혜 나눔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설레이고요. 우리 목사님 뵙게 된 것도 그렇고 우리 GGB TV 늘 말씀만 들어왔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저로서는 참으로 기쁨과 영광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지금.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 오늘의 이 만남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설렜는지 몰라요. 그러셨어요? 예, 예.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놔야 되는데 네. 지금 목사님과 제가 함께 나눠야 할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 그래서 일단 많죠. 어느 정도 조금 구분을 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진행해야 할 것 같아서 네. 일부러 목사님이 아무래도 이제 북쪽에서 태어나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맞습니다. 그쪽의 이야기와 함께 어떻게 얘기를 한번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태어난 곳이 함경남도 홍원군 용천면 용천리 65번지. 아, 네. 이걸 왜 외우고 있느냐? 제가 8.15 해방 전에 바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렇죠. 네. 예, 어머니께서 떠나시기 전에 네가 태어난 곳이 거기다라고 함경도 여인네가 늘 저에게 그야말로 귀에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아, 예. 입력을 시켜 놓으신 게 그 그러셨군요. 주소였어요. 네, 네. 해방 때 이제 어머니 등에 업혀서 월남을 하게 됐고 네. 마침 아버지는 경기도 인천 지금 남동이라는 지역이 있죠.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옛날엔 그 남동이 아주 시골이었어요. 예, 그 남동에 본가가 있으셨던 아버지가 아. 당시에 이제 일제마렵에 일본의 무슨 회사에 이 토목 기사로 갔다가 제 어머니를 만나가지고서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네.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해방되는 해에 어머니 등에 업혀서 핏덩이로 넘어왔죠. 네, 네. 그리고 6살 때 남침을 그야말로 김일성 도당이라고 저희는 표현합니다. 네. 예, 그들로 말미암아 남침의 고통, 6.25의 고통을 그대로 몸소 안게 됐었죠. 그런데 네. 그 6.25 전날 24일, 6월 24일 네, 네, 날 네. 인천서 저희 어머니가 당시에 맹장 수술, 아. 맹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위급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엔 맹장하면은 죽는다고 그럼요. 그랬어요. 예, 옛날에. 예, 그리고 예, 예. 어머니가 인천 도립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24일 날 밤에. 네. 그리고 입원을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처럼 소위 그 뭡니까? 마취? 그런 게 거의 뭐 힘들 때죠. 그게 없기 때문에 가죽 혁띠로 어머니를 꽁꽁 묶어놓은 걸 제가 눈으로 보고 네. 생배를 째서 맹장 수술을 했던 아이고, 우리나라의 그 당시의 의료 그 현실이었죠. 그게. 정도가 그랬었어요. 네, 네, 예. 그 어머니의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아,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이 빠르다는 게 바로 의사들의 은혜. 얘기였어요. 아, 그랬군요. 소위 마취를 안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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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서는 수술을 하면은 근데 그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럼요. 생각을 아유, 째고 상상만 해도. 그다음에 오장을 다 드러내더라고요. 그걸 눈으로 본 제 또 아. 어린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빨리 음. 이렇게 회복을 하셔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그 리아과에다가 네, 네, 네. 어머니를 싣고 저희는 피난을 멀리 못 가고 인천에서 남동으로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본가 쪽으로 그렇죠. 네. 가는데 그렇군요. 그냥 네. 뭐 따발총을 맨 이미 이 소위 남한의 뚜아리를 틀었던 그 공산 당원들 네, 네. 소위 그때 당시엔 빨갱이라고 그렇죠. 네. 얘들이 뭐 어디를 가느냐 그러고 그러면은 아내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보내주고 해서 남동의 본가까지 못 가고 어느 그 좀 괜찮은 어떤 그 시골 농가에 뒷뜰에 우리가 머물게 됐어요. 네. 여름이니까 네, 네, 네. 어머니가
빨리 회복이 되셔가지고 양식을 구하러 당시에 폐물이 있던 금반지를 가지고 인천 읍내라고 했었어요. 인천 읍내에 가서 제가 먹을 양식을 구해가지고 온 어머니. 네. 그런데 그 어머니와 함께 산 기간이 얼마 되질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1.4 때 아. 부산까지 피난을 가가지고 네.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노상에서 이렇게 밥 장사를 네. 하면서 네. 아버지는 그때 따라오질 못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고생을 한 그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고요. 아, 제가 9살 되던 해에 모친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어린 나이죠. 그 9살 되던 해에 어머니를 잃는다는 거 차라리 갓난이 때 엄마가 없다면은 차라리 나름대로 기억은- 그게 그렇죠. 운명인 줄 알고 네, 그랬습니다만은 네, 네. 9살 때 어머니 사랑을 받다가 어머니가 떠나니까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어린 심정에 토요일이 그 당시에도 토요일이 일찍 그 그렇죠. 예, 방공이라 방과후에 했죠. 빨리 예. 그러면 인천의 그 부평 쪽에 삼거리라는 곳에 묘지가 있었어요. 네, 거기 지금 거기가 공동묘지 자리고 뭐 다 그렇죠. 개관이 됐더라고요. 네. 옛날엔 거기 묘지가 몇 개 없었을 때예요. 아, 그러면 가방을 들고 인천에 소위 그 동인천에서부터 걸어서 네. 삼거리에 가서 어머니 묘 앞에 가고 그리고 가는 길에 무슨 이렇게 꽃도 꺾어서 네, 어린 네, 마음에 그리고 네. 어떤 땐 잠이 들어가지고 그 묘소 어머니 앞에서. 묘 앞에서 네, 네. 그래서 으슥으슥해서 눈을 뜨면은 해가 저무는 시간에 다시 학교에 이제 제 집으로 제가 사는 거처로 걸어서 터벅터벅 왔던 그 추억, 그 기억이 지금도 제 가슴에 정말 한올 네. 예쁜 추억이라기보다도 아프고 애절한 그립고 슬프고 네, 추억으로. 그런 추억으로 남고 있죠. 아, 그렇군요.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게요.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인천의 지형과 위치에 대한 거는 제가 인천에서 60년 넘게 살았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예. 거기에 대한 건 좀 거기 지금 가족 묘지라 해서 그 좀 묘소가 있고 또 부평 상거리라는 데서 제가 좀 알고 있고 한데 네. 지금 그때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걸어오시면서 어머니 묘소에 들려서 그 모습이 좀 상상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그런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그 6.25 전쟁이라고 하는 그 참사 현장이라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하셨잖아요. 그럼요. 저는 이제 전후 세대로서 목격보다는 그냥 들은 이야기가 다인데 막상 이제 그 직접 목격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와 닿고 그래서 제가 지금 늘 마음 한켠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참 이런 증언들 좀 목사님 같이 그런 경험에 대한 것들을 많은 분들이 좀 남기셔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좀 전해질 수 있도록 기록물이 좀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자리가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고는 또 그러면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전쟁이 끝났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전쟁 때와 별로 달라진 게 없었죠. 그렇죠. 전후는 더 비참했으니까. 먹고 사는 거, 네, 입는 거, 네, 참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세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을 공부를 시키시겠다고 그렇죠. 열심히 네, 뭐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던 거예요. 맞아요. 그때 무슨 직업이 온전했겠습니까? 무슨 우리나라의 기업이 무슨 온전했습니까? 맞습니다. 전부 노동. 예. 그리고 미군들이 와서 이제 도와주는 그 도움 속에 그저 미군 부대에 가서 청소도 하시는 부모도 있었고, 예. 여러 가지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 미군들의 배려 속에 네, 구호물자 얻어 입고, 네, 그리고 제일 기억나는 게 그 미군들이 큰 그 저 나무로 된 도라무통 같은 네, 거에 네, 네. 우유를 많이 본국에서부터 보내주셨어요. 네, 그럼 그 우유를 학교나 또는 교회에서 나누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그거를 쪄가지고 가방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맞아요. 돌가루 딱딱한 게. 갉아먹듯이 네. 배고프면 그걸 갉아먹었던 맞아요. 그야말로 그 옛날 그 시절. 이건 누가 알아요? 요즘 맞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하면은
무슨 옛날 무슨 뭐 만화책에서 보는 듯한 이 가슴이 아파요.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시절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때 지금도 기억하는 게 마당이 이렇게 있으면 저 집, 이 집 전부 가족의 함께 모여서 혈육 같은 사람으로 서로 도모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뭐 바가지에다가 비빔밥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들. 아무개네야 이리 와라 숟갈 가져와 그러면 숟갈도 집에 몇 개 없을 때야 가족 네, 거만 네, 있지. 맞아요. 그거 가지고 와서 퍼먹고 같이들 먹고 같이 나누고 했던 그 시절. 지금 글쎄요 그런 이웃 간의 사랑, 이웃 간의 배려 참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적인 강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려들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아쉽다. 네. 맨날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인천에 이제 다시 올라와 가지고서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청소년으로 크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지방에 한번 갔다가 올라와서 그 당시에 이제 예술고등학교라 그랬어요. 서라벌 고등학교. 네, 들어봤습니다. 그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인천서 이제 동인천에서 기차를 타고 맨날 서울역에 내리면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른들이. 서울역에 내리면은 그땐 택시가 그저 그냥 눈에 가끔 하나 볼 때죠. 네, 네. 전부 서울역 그 광장에 지게들이 쭉 서 있어. 네. 지게꾼들이. 네, 상상이 그 됩니다. 지게로 뭐 짐 같은 거 다 받아가지고서는 날려주고 네, 네. 이제 매품 받는 거. 그렇죠. 그거 받아서 뭐 한 거예요? 그거 받아서 애들 공부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 자식들이 커가지고서는 정말 이 나라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아픔을 지금 우리가 겪고 나가고 있구나.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이 나라를 살려야겠다 한 사람들이 우리 세대고 우리 형님 세대고 삼촌 세대예요. 그렇죠. 유학도 갑니다. 네. 아버지의 지게 품팔이로 대학도 입학했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 우리의 그 역사, 그건 정말 사실 아닙니까? 요즘 뭐 팩트 얘기하는데요. 그야말로 그런 상황 속에 정말 가슴을 저미고, 그 다음에 배를 움켜쥐고라도 그 굶주림을 이겨나가면서 공부를 했던, 그때 무슨 뭐 전기가 지금처럼 그렇게 등잔불이었죠. 풍성한 뭐. 때였습니까? 등잔불, 호롱불, 네, 네. 촛불, 그러다가 촛불에 뒤기도 하고 그럼요. 초롱불에 또 뭐 화재도 나기도 하고 맞아요. 막 네. 그때 당시에 각 집안에 담요로 그냥 그 불을 끄고 했던 저희 집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뭐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인간에게 달란트를 다 주시죠. 네. 저는 그 배우의 달란트를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제가 연기자로서 그야말로 제 나름대로 가슴 절절히 연기를 내면의 연기라고 하죠. 네.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어린 시절부터의 삶의 체험과 체험, 그 그 가난을 진행되는 모든 극복했던 것들. 그 당시에 맞아요. 그래서 그 무대 공연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64년도부터 이제 무대에서 활동을 하는 연극 배우로 이제 자리매김이 됩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참 오랜 네, 세월입니다. 네, 그때 네. 신춘문예 작품 조선일보에 당선된 생명이라는 작품에 제가 데뷔를 하게 됐죠. 네. 보세요. 시대적으로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 많은 공연물은 일제 때 우리가 일본의 학정에 고통받던 그런 시절의 얘기가 많이 담겨져 그 있었죠. 스토리에 주로 그래서 학도병으로 끌려간 아무개가 소위 그 전쟁의 시력을 잃어가지고 시인이 되는 맹인의 역할. 그래서 저는 연극 스타트를 무슨 단역으로 이렇게 훈련받은 게 처음에 주인공으로 시작을 했어요. 예, 그게 그러셨군요. 배우로서는 참 그 배우의 어떤 흔적, 이력으로서는 참 그거 왜 어떻게 내가 그런 행운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네, 네. 그래가지고서는 연극계에서 이제 쭉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당시 이제 KBS가 생긴 이후에 동양 텔레비전이 생겼습니다. 네, 네, 네. 동양 텔레비전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죠, 탤런트로.
탤런트로 입사를 하게 되니까 조금 입에 밥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연극은 가난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랬죠. 그래서 연극을 사랑하는 당시에도 그 연극 매니아들이 있었어요. 생활이 좀 되는 분들이 그 연극하는 둥지에 오셔가지고 오늘 내가 짜장면들 사줄게 하면 막 신이 났던 시절. 네, 네. 우린 그렇게 시작한 배우의 네, 역사들입니다. 네, 네. 우리 세대가. 산 증인이죠. 예, 네.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텔레비 들어가서 뭐 TV 드라마는 생계 수단이다 생각했었죠. 그 당시 네. 무대가 배우의 생명이다. 무대는 속임이 없잖아요. 그렇죠. 또 아시다시피 뭐 지금처럼 무대에서 편집을 할 수 있습니까? 배우가 무대 올라가면 죽거나 살거나 자기가 다 관객과의 호흡에 책임을 지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이제 정신으로서 배우를 했고 또 그런 훈련으로 TV에 임하니까 TV에서 뭔가 시선을 받게 예, 되고 예, 예, 예. 그래서 한때 뭐 스타 소리도 들어본 적이 있고 상도 뭐 이렇게 많이 타게 되고 되었고 그래서 조금은 뭐 나름 지금 뭐 젊은이들의 뭐 각광받는 배우들 수준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참 기쁘고 화려하게 배우 생활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참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또 공감이 좀 확실히 와 닿는 이유가 저도 이제 그런 세대를 지났고 참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인가라고 할 정도로 지금 목사님께서 그 인천에 그 미군 부대 미군 부대라는 게 인천에 이제 몇 군데 있었죠. 그렇죠. 세 군데.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문학산이라고 그 문학에 있는 그 미군들이 저 서해안 그때 이제 준공이라 그랬죠. 그렇죠. 거기 이제 비행기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레이더 기지가 하나 있었고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공감이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리는 이유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그 미군 기지를 깎을 때 레이더 기지를 만들 때 거기 노무자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문학산 밑에서 문학산 전기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더 공감이 오고 제가 어릴 때 저희 누나 손을 붙잡고 그 미군분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 그 꿀꿀이주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거 사러 가기도 들어보셨어요? 하고 저는 직접 제가 사가지고 저도 하고. 그거 먹고 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마 보시는 분들이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에 공감이 될 테고 우리 젊은이들은 공감이 안 될 텐데 아무튼 이런 시절이 있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이만큼 발전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대한 거를 가능한 이렇게 공감해서 같이 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어린 시절과 함께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또 입문을 하시고 또 활동을 하시면서 그러면 결국은 또 이제 그 활동의 본고지는 그게 다 서울이지 않았어요 그때도? 제가 이제 아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이제 아버지의 직장에 이제 그 자리 옮김으로 인해서 전라도 목포에 가서 또 제가 좀 살았어요. 그 의외네요 거기는 또. 그러니까 부산, 목포, 뭐 인천, 네. 두루두루 다니면서 목포에 가서도 이제 그때까지도 뭐 우리의 소위 일반인들의 삶이라는 건 고달팠었죠. 피폐했죠. 네. 고달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를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연극 공부를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예대를 이제 입학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배우로 쭉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도 글쎄요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은 거친 소위 인생사를 썼다 해도 뭐 젊은 나이라도 인생이니까요. 써서 그런지 조금 반항적인 기질이 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어머니가 일찍이 떠나신 이후에 그 서러움과 함께 누가 조금 외눈질을 한다, 소위 눈을 흘긴다 해도 그게 분노로 와닿아가지고 굉장히 제가 문제를
청소년이었어요. 그런 시절이 또 있었군요. 예. 그것이 음, 성장을 해서도 아무래도 조금 사실은 남죠. 드러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전 지금 제가 이제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만 그 성장 과정, 소위 가정을 잘 지키는 엄마 아빠들, 자녀들을 그야말로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네. 그게 얼마나 이게 사회에 공을 이루는 거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무슨 저도. 네. 전문적인 지식을 맞아요. 가리키고 인도하고 네. 또 거기에 투자하고 이거보다도 부모 밑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사랑 가운데서 애들이 곱게 크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럼요. 예. 그래서 좀 거칠었고 지금 같으면은 저는 아마 이건 제 정직한 고백이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루도 제가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네. 지금 이게 인터넷이다 뭐다 무슨 SNS다 여기서 조금만 무슨 소리가 나면은 금방 전달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땐 그렇지가 못했잖아요. 그럼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제 아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고생을 많이 했죠. 저 때문에 마음고생. 그렇군요. 그리고 참. 제가 이제 활동의 반경이 넓어지고 오니까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속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겠죠. 충돌이 많았었어요. 그렇군요. 충돌이 많아가지고서는 그걸 이제 소위 정리하는 게 저희 아내고. 그러면은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예. 말씀 중에 그처럼 또 소중한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예. 2부로 좀 넘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까? 예, 요 1부에서는 이제 거기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또 2부로 넘겨서 2부에 어울리는 그런 이야기 또 이어가는 걸 하고 알겠습니다. 1부는 이따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부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